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부정 전문가입니다. 저는 치과의사인데 2002년 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선거 부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6, 17년 하다 보니까 선거 부정을 내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범죄 집단이다. 맞죠? 중앙선관위는 범죄 집단인데 우리 국가 운명을 범죄 집단에게 우리가 맡기고 있다. 이 선거 부정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냐면은 아예 전쟁이 나면은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얘들이 전쟁을 못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거 부정으로 적화되어 가는 것은 미군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미국도 개입할 수가 없이 그냥 합법을 가정해서 적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베네수엘라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망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가 하니까 선거 부정으로 망한 겁니다. 차베스가 그 당시에 이상한 정책을 펴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차베스 저놈 저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말아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니 차베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좋다, 내 신임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04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죠. 그 광복절 때 2004년도 8월 15일 날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시민 투표를 했는데 6대4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였어요. 전자투표기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래 좀 익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것은 전자개표기죠. 전자개표기 한번 따라합니다. 전자개표기. 베네수엘라가 2004년도 부정선거의 도구로 쓴 것은 전자투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알겠죠? 전자투표기 한번 해봅니다. 전자투표기. 자, 전자투표기하고 전자개표는 확실히 다르고요. 한국이 얼마 전에 홍보에 수출한 것은 전자투표기입니다. 부정선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분들 가족들에게 가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식구들이, 가족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자료를 나눠드렸죠. 요 자료. 그죠? 네. 이제 요 이제 들고 와서 집에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부정선거를 하다가 딱 오록이 난 거예요. 내가 이 부정선거 자료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16, 17년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자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요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너무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변명을 못해요. 부정선거 아니다. 변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 (2004년) 4.15 총선 자료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4년도 부정선거 자료를 왜 지금 들고 나서 그러느냐. 2004년도 부정선거 저지른 애들이 지금도 그대로 중앙선관위를 움직이고 있다. 2002년도 노무현이를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시킨 그 선거 부정 세력이 요 2004년 4.15 총선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 선거 부정 엄청나죠? 이게 처벌받았다는 언론 보도 봤습니까?
안 봤죠?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걸 설명합니다. 2004년 4.15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채용직계가 35.77%였습니다. 그런데 예측조사도 35.77%였어요. 비례대표 최종집계 민주당이 7.10%였습니다. 예측조사 몇 프로였겠습니까? 똑같았어요. 7.10%였어요. 이게 0.01%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해도 꼼짝 못하고 지금도 그 선거 부정선이 그대로 중앙선거를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자료를 잘 활용하라 이겁니다. 이러면은 누구도 꼼짝 못해요. 알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다고 언론 보도에 난 노회찬이도 2004년 4.15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그 국회의원이 된 그놈이 선거 부정 세력의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이 죽었는지 살인지 나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선거 부정 세력의 개가 될 수밖에 없다. 노회찬이는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내년 총선 이해찬이가 260석 차지하겠다고 하죠. 그렇게 됩니다. 260석 차지하게 됩니다. 못해도 220석, 240석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하면은 사전투표 부정으로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요,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 부정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년에 자유한국당은 몇석 못 건집니다. 예. 그래서 미리 실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졌다고 변명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사전투표 부정으로 부정선거 합니다. 요번에 상원 성산에서 부정선거 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입도 뻥긋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요? 병신들이니까. 맞습니다. 자유한국 바보당을 믿다가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내년에 필패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고려 연방제. 연방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 경찰 공무원들 잘 아실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생활 왜 열심히 합니까? 나중에 연금, 퇴직금 연금 사실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정년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연금 그거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올해 안에 문재인이 못 끌어내리면 망한다. 예, 경제가 완전히 우리 경제 기반이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합법적 시민혁명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우리 중국은 아주 좋은 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이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가 정당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대 국회가 무효라면은 20대 국회가 불법 집단으로 무효라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가 되고 문재인이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이 법률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끄떡 넘어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걸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복직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나? 법이다. 예, 법의 힘이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금을 내게 돼 있죠. 자, 과속에서 벌금을 6만 원 나왔습니다. 시일 지나서 며칠까지 내라 했는데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붙죠? 내야 되죠. 안 내면 안 되죠. 왜? 법이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살 수 있다.
자, 20대 국회가 이게 불법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부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투표, 개표, 조작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부정 선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도 중요하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애는 여기서 출발하고 어떤 애는 10km 앞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나중에 앞에서 출발한 애들은 금메달 따도 무효가 되죠. 무효되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20대 국회가 왜 무효냐 하면은 20대 국회가 왜 무효냐? 원래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예비 선거운동 기간은 120일입니다. 120일인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41일이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좋은 애입니다. 우리 중구는 제가 부산 중구에 삽니다. 중구와 동구가 옛날에 한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정이하였죠. 정이하였는데 지금은 중구 영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무성이 그 새끼가 그놈이 그 친구가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선거운동 기간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선거운동 기간이 41일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20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다. 근데 41일 됐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무효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이걸 확산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법리적 책임은 내가 다 집니다. 내가 선거법은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요 20대 국회가 무효라는 걸 확산시키면요. 이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집단이죠. 그럼 20대 국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거예요. 20대 국회가 불법 집단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복귀해야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인 겁니다. 문재인은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과 법률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알면은 문재인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어떻게 끌어내리냐?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한 50만만 모아서 혹은 10만 명만 모아서 청와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미리 우리가 스탠바이 되면은 내가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한테 대응정리를 보낼 거예요. 야, 여러분 아까 내가 보내드렸죠? 제20대 국회와 문재인이를 축출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걸 그대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우리가 그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끄집어내는 우리의 행위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 20대 국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은 내가 책임집니다. 자, 이 법은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생소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경찰들은 잘 알아요. 경찰들은 내 말 들으면 바로 알아챕니다. 아, 문재인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20대 국회 가짜구나. 저 불법 집단이 나라를 저렇게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까지 가면 안 돼요. 총선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총선에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계속 연임하는 거예요. 5년 내리 가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겠죠. 그래서 20대 국회가 무효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이를 대통령에서 청와대에서 끄집어내리는 것은 합법적 시민혁명이다. 맞습니다. 스무스하게 가서 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20대 국회가 무효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합법적이고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 기반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퇴직금은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지를 않는다면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